당신의 결혼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잠깐 채널 끄지 마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 겁니다. 퇴직 후 아내와 대화조차 없어진 50대 남자가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침묵.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등산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따뜻한 미소, 배려 깊은 말 한마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여인이 바로 자신의 아내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건 우연일까, 운명일까? 금기의 감정 앞에서 흔들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말 못할 감정을 숨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아마 끝까지 듣지 않고는 잠들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김동현은 아침 7시 반, 늘 그렇듯 조용한 부엌에서 혼자 커피를 내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정미선이 뉴스를 보고 있었죠.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어요. 이미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여보,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미선은 리모컨을 손에 쥔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주말에 뭔가 같이 해볼까? 등산이라도. 싫어. 나 그런 거 안 해.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정미선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동현은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35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시간은 늘어났지만 할 일은 없었죠. 정미선은 여전히 자신의 일에 바빴고 동현과 나누는 대화는 생활비나 집안일에 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은 증발해버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다른 채널을 보고 싶어 하다 보니 결국 정미선은 안방에서, 동현은 거실에서 밥을 먹게 되었죠. 가끔 동현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부부가 맞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동현은 결심했습니다. 혼자라도 뭔가 시작해보자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지역 등산 동호회가 눈에 들어왔어요. 새로운 만남, 건강한 취미생활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등산화를 사러 간 날 매장 직원이 말했죠. 처음 등산하시는 거죠? 좋은 취미 선택하셨네요. 산에 가면 마음이 정말 편해집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이 특히 와닿았죠. 요즘 마음 편한 날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첫 등산 모임 날, 동현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정미선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동현은 조용히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섰죠. 집합 장소인 지하철역에 도착하니 벌써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시네요. 회장이라고 소개한 50대 중반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동현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친근해 보였죠. 오랜 시간 함께 산을 다닌 사람들의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서 동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산으로 향하는 길, 점점 푸르러지는 풍경을 보며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만이었을까 싶었죠.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동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이었을까요?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산 입구에서 동현은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익숙한 듯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죠. 동현만 혼자 어정쩡하게 서 있을 때였어요. 처음 오신 분이시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동현이 돌아봤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검은색 등산복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눈가에 웃음기가 배어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저는 서미경이에요. 이 모임 나온 지 벌써 3년째거든요. 서미경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동현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김동현입니다. 동현 씨,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서미경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동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죠.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보자인 동현을 배려해서인지 서미경이 옆에서 천천히 걸어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앞서 올라가고 있었죠. 너무 빨리 오르시면 안 돼요. 산은 천천히 오르는 게 맞습니다. 서미경의 조언에 동현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회사 생활 35년 동안 이렇게 누군가의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산길 중간쯤 올랐을 때 서미경이 배낭에서 오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산에서 먹는 오이만큼 시원한 게 없어요. 오이 한 조각을 건네받은 동현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서미경도 오이를 먹으며 웃었죠. 그 웃음이 어쩐지 마음에 남았어요. 등산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왜 시작하게 되셨어요? 서미경의 질문에 동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미성과의 관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죠. 그냥 건강도 챙기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갖고 싶어서요. 좋은 선택이에요. 산에 오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복잡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서미경의 말에 동현은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로 산에 오르면서부터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정상 근처에 다다랐을 때 동현은 숨이 가빠서 잠시 쉬었습니다. 서미경이 물통을 건네주었어요. 천천히 마셔요. 산에서는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왔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저는 동현 씨가 끝까지 오르실 분 같은데요. 서미경의 격려에 동현은 힘이 났어요. 언제만부터 이런 따뜻한 말을 들어봤을까 싶었죠.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발밑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을 보며 동현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서미경도 옆에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처음 정상에 올랐을 때의 느낌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산길에서 서미경이 물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꼭 오겠습니다. 동현의 대답에 서미경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동현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미선이 물었죠. 어땠어? 괜찮았어. 사람들도 좋고. 그래, 좋으면 계속 다녀. 정미선의 무관심한 반응에 동현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산에서 만난 서미경의 따뜻한 미소가 그 씁쓸함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동현은 서미경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다던 그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정말 어디서 본 사람일까? 아니면 단순한 기시감이었을까? 일주일이 지나 두 번째 등산 모임 날이 왔습니다. 동현은 전날 밤부터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어요. 서미경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집합 장소에 도착하니 서미경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동현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죠. 일찍 오셨네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요. 동현 씨도 부지런하시네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실제로 동현은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높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서미경이 동현 옆자리에 앉았어요. 첫 등산은 어떠셨어요? 근육통은 없으셨고요? 처음 이틀 정도는 좀 아팠는데 금세 괜찮아졌어요. 다행이에요. 나이 들어서 갑자기 운동하면 몸이 놀라거든요. 서미경의 배려 깊은 말투에 동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산길에 들어서자 서미경이 제안했어요. 오늘은 제가 페이스 맞춰드릴게요. 발 맞춰서 걸으면 훨씬 덜 힘들어요. 정말로 서미경과 보조를 맞춰 걷다 보니 지난주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가끔 서미경이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묘하게 정겨웠어요. 산길 중턱쯤에서였습니다. 약간 가파른 바위길을 오르던 중이었죠. 서미경이 앞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디며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동현이 팔을 뻗어 서미경을 받아냈습니다. 서미경의 몸이 동현의 품에 안기듯 기댔죠. 얼굴과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서미경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서미경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고 동현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서미경의 손이 동현의 가슴팍에 닿아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동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네, 덕분에요. 서미경도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떼어놓았죠. 하지만 그 순간의 감촉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셔야죠. 다치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괜히 놀라게 해드렸네요. 서미경이 머리를 극적이며 미안해했어요. 그런 모습이 어쩐지 더 귀여워 보였습니다. 이후로 등반은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동현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에 그 순간이 자꾸 맴돌았죠. 서미경의 따뜻한 체온, 가까워진 얼굴, 흔들리던 눈동자. 정상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서미경이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싸왔네요. 같이 드실래요? 저도 가져왔는데요. 그럼 나눠 먹어요. 그게 더 맛있어요. 서미경이 준비해온 김밥과 동현이 사온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묘하게 맛있었어요. 등산 다니시기 전에는 뭘 하셨어요? 회사 다녔죠. 작년에 퇴직했어요. 아, 그럼 시간이 많으시겠네요. 저도 비슷해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요. 서미경의 말에 동현은 궁금해졌어요. 결혼하신 분이구나 싶었죠. 남편분도 등산 좋아하세요? 서미경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없어요. 이혼한 지 오래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 서미경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담긴 외로움이 동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산길에서 서미경이 물었어요. 동현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내가 있어요. 아이는 없고요. 아내분도 등산 좋아하시겠네요.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해요. 동현의 대답에서 어떤 아쉬움이 묻어났는지 서미경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동현은 계속 서미경 생각을 했습니다. 품에 안겼던 그 순간, 따뜻했던 체온, 흔들렸던 눈동자.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만이었을까 싶었어요. 정미선은 여전히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현이 들어와도 인사조차 없었죠. 동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미경과 나눴던 도시락을 떠올렸어요. 누군가와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 등산 모임이 있던 주 수요일, 서미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동현 씨, 평일에 혼자 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 없는 산길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동현은 문자를 받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단둘이 산에 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언제로 할까요? 내일 어떠세요? 날씨도 좋다던데요. 그렇게 목요일 아침, 동현은 정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혼자 산 좀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정미선의 무관심한 반응은 여전했어요. 동현은 복잡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서미경을 만났을 때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모습이었어요. 은은한 화장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새로 산 것 같은 등산복까지. 일찍 오셨네요? 저도 방금 왔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정말 없네요. 정말로 산입구는 한산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있을 뿐이었죠. 이런 날이 좋아요. 산이 온전히 우리 것 같잖아요. 서미경의 말에 동현은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현 씨는 퇴직하고 뭐 하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좋았어요. 출근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점점 무료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들 독립하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외로우셨겠어요. 많이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서미경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동현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미성과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산 중턱 그늘진 곳에서 서미경이 멈춰 섰어요. 여기서 좀 쉬어가요. 도시락도 가져왔거든요. 도시락을요? 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쌌어요. 같이 드실래요? 서미경이 배낭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과일까지. 혼자 먹기엔 정말 많은 양이었어요. 돗자리를 깔고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숲속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 동현에게는 오랜만의 경험이었어요. 맛있네요.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요. 요리는 제가 좀 자신 있어요. 서미경이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쩐지 예쁘게 보였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요. 그럼 언제 한번 해드릴까요? 맛있는 거. 서미경이 말하다가 문득 멈췄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농담이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요. 동현의 대답에 서미경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하늘을 바라보며 서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현 씨, 저 이혼한 지 5년 됐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동현은 서미경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서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밤에 누구한테 오늘 뭐 했어? 이런 소소한 얘기라도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동현은 서미경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비록 결혼은 해 있지만 정미성과는 그런 대화를 나눈 지 오래였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사이 같아요.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럴 줄 알았어요. 서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현 씨 눈을 보면 혼자 있는 사람 눈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은 서로 알아보거든요.
그때 서미경의 손이 조용히 동현의 손등 위에 올려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가끔은 누가 내 옆에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견딜 수 있는 날이 있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과 손이 맞닿은 채로 마음과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느끼면서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평일 산행 이후 동현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서미경과 나눈 그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과 손이 맞닿았던 따뜻함,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던 그 순간들. 금요일 아침 식탁에서였습니다. 정미선이 밥을 푸며 말했어요. 아는 사람 얘기해도 될까? 누구? 고등학교 친구인데. 서미경이라고. 요즘 등산 모임 나간다더라. 동현의 젓가락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미경? 응, 왜? 혹시 알아? 동현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는 이름이야. 그런데 왜 갑자기? 어제 동창회 모임에서 만났거든. 이혼하고 혼자 지낸다더라. 그래서 등산이라도 해야겠다고 하면서. 정미선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동현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는데 기억 안 나? 키가 좀 작고 눈이 큰. 그때서야 기억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결혼식. 정미선의 친구들 중에 분명 서미경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었죠. 아, 그래. 동현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미경이가 그러는데 요즘 등산 모임에서 괜찮은 남자분을 만났다더라. 나이도 비슷하고 인품도 좋아 보인다면서. 정미선의 말에 동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설마 자신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를 왜 해? 친구니까 하는 얘기지. 미경이가 혼자 지낸 지 오래됐거든.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어. 정미선은 별 의미 없이 하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동현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동현은 혼란스러웠어요. 서미경이 정미선의 고등학교 친구라니. 그렇다면 자신과 서미경 사이의 이 감정은 무엇이란 말일까요? 저녁에 서미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등산 모임 나오시죠?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동현은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미경이 정미선의 친구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서미경에게 느끼고 있는 이 감정.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토요일 등산 모임 날, 동현은 평소보다 일찍 집합 장소에 도착했어요. 서미경도 벌써 와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잠 잘 주무셨어요? 서미경의 밝은 인사에 동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경 씨.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서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정미선이라는 분 아세요? 서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미선이요? 왜 갑자기? 제 아내 이름이 정미선이에요. 고등학교 친구 중에 서미경이라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설마 정미선이 동현 씨 아내세요? 네. 정말 몰랐어요. 완전히. 서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다른 모임 회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등산하는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나란히 걷지도 못했고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다른 회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죠. 점심시간에 잠시 떨어진 곳에서 서미경이 말했습니다. 동현 씨, 저 정말 몰랐어요. 정미선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남편분 성함만 들었거든요. 얼굴은 결혼식 때 한 번 본 게 전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워낙 정신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죠? 서미경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모르겠어요. 동현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든 게 막막했어요. 하산길에서 서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현 씨와 지낸 시간들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저도요. 하지만 이제는 서미경이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며칠간 동현과 서미경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서미경 생각이 자꾸 났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죠. 화요일 오후 서미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동현 씨,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동현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나봤자 더 힘들어질 것 같았지만 그냥 넘길 수도 없었죠. 네, 어디서 만날까요? 시내 조용한 카페 아시는 곳 있으세요? 약속 장소는 시내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동현이 먼저 도착해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서미경이 들어왔을 때 평소보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어두운 표정.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서미경이 맞은편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지금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커피 드실까요? 동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커피를 주문하고 다시 앉으니 정적이 더욱 무거웠어요. 서미경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현 씨, 저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저도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우연이겠죠? 아니면 운명일까요? 서미경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처음 산에서 만났을 때부터 뭔가 낯익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카페 안의 분위기는 쓸쓸했습니다. 동현 씨는 후회하세요? 서미경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동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후회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건 말이에요. 동현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후회되지 않았어요. 서미경과 함께한 시간들은 오랜만에 느꼈던 따뜻함이었거든요.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죄책감이 들죠? 서미경이 동현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네, 정미선에게 미안하고 저도 그래요. 친구 남편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서미경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죄책감은 들지만 동현 씨를 만나지 않았으면 더 후회했을 것 같아요. 동현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서미경을 만나지 않았다면 계속 그 막막한 외로움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요. 미경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르겠어요. 등산 모임도 그만둬야 할 것 같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동현 씨를 계속 보면서 이런 마음을 숨길 자신이 없어요. 서미경의 솔직한 고백에 동현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잔만 바라봤습니다.
해결책은 없어 보였어요.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관계를 계속할 수도 없고, 동현 씨, 서미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상황이요? 제가 정미선 친구가 아니었다면, 동현 씨가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가정법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서미경은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면 좋았겠죠. 동현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말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서미경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카페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서미경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네. 동현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저야말로.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까? 아니면 또 만나게 될까? 둘 다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동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미선은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동현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등산 모임이 있었지만 서미경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동현도 참석하지 않았죠. 회장에게서 요즘 안 보이시네요 라는 문자가 왔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목요일 오후 동현은 혼자 산을 찾았어요. 서미경과 처음 단둘이 갔던 그 산이었죠. 평일이라 한산한 산길을 혼자 오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산 중턱 그늘진 바위에 도착했을 때 동현은 깜짝 놀랐어요. 서미경이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등을 보고도 금세 알 수 있었어요. 미경 씨. 서미경이 뒤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가움도 섞여 있었어요. 동현 씨, 어떻게, 저도 그냥 혼자 와봤어요. 동현이 서미경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우리가 처음 도시락 먹었던 곳이네요. 서미경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네.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두 사람은 말없이 산 아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서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동현 씨, 저기 보이세요? 서미경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아래 쉼터에 몇 쌍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짝을 지어서 앉아 있네요. 곧 흩어질 거예요. 서미경의 말이 맞았어요. 잠시 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른 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누구는 부부고, 누구는 연인이고, 누구는 서미경이 말을 멈췄어요. 누구는 우리처럼 동현이 서미경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다들 잠시 기대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서미경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어요. 미경 씨는 후회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전혀요. 서미경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동현 씨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그 외로움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어요. 동현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비록 이 관계가 계속될 수는 없지만 서미경과의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우리 정말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서미경의 질문에 동현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네, 저도 알아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동현 씨, 만약
정미선이 우리 사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동현이 놀랐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동현도 가끔 그런 걱정을 했어요. 정미선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죠. 저는 정미선에게 미안해요. 친구 남편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다니. 미경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도덕이라는 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이 끌렸을 뿐이고.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산할 시간이었어요. 내려가야겠네요. 서미경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네. 하산길에서 서미경이 물었어요. 동현 씨, 다음 주 등산 모임 나오세요? 글쎄요. 미경 씨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나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아니면 안 나가고, 그렇게 하죠. 산 입구에서 헤어질 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조심히 들어가세요. 미경 씨도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도 두 사람은 몇 번씩 뒤돌아봤어요. 끝낼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감정을 안고서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도 동현과 서미경은 가끔 산에서 마주쳤습니다. 의도한 것도 아니고 피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났죠. 어느 토요일 아침 정미선이 화장대에서 로션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그래. 동현이 등산복을 꺼내며 대답했어요. 응, 등산이 그렇게 좋아? 뭔가 활력이 생긴 것 같다. 정미선의 말에 동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정미선이 말하는 그 활력의 진짜 이유를 안다면 운동하니까 좀 개운해져서 그런가 봐. 그래, 좋은 취미 생겼네. 계속해. 정미선은 별 의심 없이 말했습니다. 동현은 등산화를 신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잠깐 바라봤어요. 정말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날도 산에 갔어요. 등산 모임이 있는 날이었지만 동현은 일찍 나가서 혼자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일이었죠. 산 중턱에서 서미경을 만났습니다. 역시 혼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동현 씨, 한참을 걷다가 서미경이 말을 꺼냈어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이상하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다. 서미경이 그 말을 되뇌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일일까요? 맞다, 틀리다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인가요? 동현의 반문에 서미경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상 근처에서 쉬면서 서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어제 정미선이랑 만났어요. 동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 그런데 정미선이 그러는 거야. 남편이 요즘 등산 다니면서 표정이 좋아졌다고. 서미경의 말에 동현은 긴장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그랬지. 근데 또 물어보더라. 우리 모임에 괜찮은 남자들 있냐고.
나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동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럼요. 그냥 없다고 했어. 다들 기혼자거나 나이가 많다고. 근데 정미선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미경아, 너 혹시 마음에 두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요즘 표정이 예전과 달라 이러더라고. 서미경의 말에 동현은 당황했습니다. 정미선이 눈치를 챈 걸까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당황해서 그냥 웃고 넘겼어. 근데 정미선이 계속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더라. 우리 남편도 요즘 달라졌는데 혹시 같은 이유 아닐까 이런 식으로. 동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산길에서 서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현 씨, 우리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정미선을 직접 보니까 죄책감이 더 심해지더라고. 전혀 모르고 있는데 동현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서미경을 포기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낼 수는 없잖아요. 왜요?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등산 모임이니까 아예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원래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피하지도 말고 일부러 찾지도 말고. 서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집에 돌아온 동현을 정미선이 반겼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 산은 어땠어? 괜찮았어. 그런데 말이야. 정미선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제 미경이 만났는데 걔가 요즘 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더라. 동현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글쎄, 예전 같지 않아. 질문하면 얼버무리고. 혹시 남자라도 생겼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 동현은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미경이가 워낙 솔직한 애였거든. 뭔가 달라진 게 확실해. 정미선의 말에 동현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동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미경과의 관계, 정미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마음. 모든 게 얽혀 있었어요. 새벽 5시, 동현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동현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오늘도 산에 갈 것인가? 서미경을 만나게 될까? 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동현은 등산화끈을 묶었습니다. 답은 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안고서 동현은 다시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마음의 등산로였습니다. 조용한 등산로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을 겁니다. 퇴직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동현과 이혼 후 홀로 지내던 서미경. 두 사람이 마주친 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서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만났지만 동시에 가장 만나서는 안 될 사이였다는 거죠. 아내의 친구라는 금기의 선. 그 선 앞에서 흔들리는 두 마음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도덕과 감정 사이에서, 의무와 진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삶 속에서 비슷한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말하지 못한 마음, 선택하지 못한 길들.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